안녕하세요, 아이리님. 오늘은 토요일입니다. 날씨가 너무너무 좋아요. 약간 좀 뛰쳐나가고 싶은데, 오늘 좀 정리를 하고, 좀 계획적으로 정리를 해야 될 게 있어서 오늘은 조금 참고 일단은 루틴을 해보도록 할게요. 얼굴에 마스크 팩을 붙여서 좀 말하기 힘든데, 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이 전부가 아님을 깨달아라. 온 중 첫 번째는 색온입니다. 색이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호색을 떠올릴 것이다. 색의 기본적인 의미는 눈, 귀, 코, 혀, 몸, 이 5개의 기본적인 신체 기관입니다. 그리고 이 5개의 신체 기관에 대응하는 오진, 즉 색, 소리, 냄새, 맛, 촉감입니다. 이것들이 색온의 기본 요소입니다. 지금은 색의 개념이 더 확대되어 눈으로 볼 수 있는 모든 사물을 의미한다. 자신의 몸과 환경에 갇혀 살지 않기 위해서 우리에게 2가지 커다란 환상이 있습니다. 자기 몸이 자신이라는 것이고, 둘째는 눈에 보이는 사물은 진실한 존재라는 것이다. 진실한 존재 아닌가요? 이게 환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자기 몸을 자신이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사는 목적은 이 몸을 안락하고 즐겁게 하는 것이 되고, 눈에 보이는 사물을 진실한 존재로 여기면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 세상 전부라고 믿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생명이 대부분 자기 몸과 환경에 갇혀 있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환상에서 깨어날 수 있을까요? 반야신경은 색은 곧 공이다 라고 단도직입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훗날 선종의 선사들이 수행자들을 몽둥이로 때려 깨달음으로 인도한 것처럼 부처 역시 우리가 제6신의 안락을 위해 전전긍긍하고 있을 때 우리 귓가에 대고 이것은 너의 몸이 아니다 라고 일갈할 것입니다.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이 몸이 어떻게 내 몸이 아닐 수 있을까? 내 얼굴에 내가 만질 수 있고, 내 심장이 뛰는 것을 느낄 수 있고, 내가 지금 2다리로 걷고 있는데 말입니다. 이것이 내가 아니라면 누구란 말인가? 저도 이것에 대해서 정말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부처는 이 몸이 정말로 자신의 것이라면 이 몸이 자신을 고통스럽게 할 리가 없지 않느냐고 했습니다. 시시때때로 자신을 고통스럽게 하는 이 몸이 어떻게 자신일 수 있겠는가? 이 몸은 시시각각 노쇠하고 있습니다. 이 몸 중 어떤 부분이 나일까? 이 몸은 그저 인연에 따라 조합된 것이고 수시로 변하고 있으며 결국에는 죽어다, 순전한 환상이다. 색은 끊임없이 변하다가 결국에는 죽음으로 존재한다고 할 수 없지만 또 우리가 그것을 분명히 느낄 수 있으므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도 없다.
비유하자면 우리가 미인에게 정신이 팔려 눈을 떼지 못하고 있을 때 부처가 우리 귓가에 대고 저것은 미인이 아니라 해골이다. 이것은 진짜가 아니라 가짜다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앞에 있는 형형색색 것들에 푹 빠져서 끌려가고 있을 때 부처가 한마디 호통으로 우리를 잡아다 넘겨 멈추게 하고 습관적으로 욕망에 따라 움직이는 우리의 마음을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부처가 말한 색적 시공이란 우리를 향해 눈에 보이는 것에 미혹되지 말라고 외치는 경고다. 색적 시공이란 우리를 향해 눈에 보이는 것에 미혹되지 말라고 외치는 경고다. 눈에 보이는 것에 미혹되지 말라? 존재는 눈에 보이는 사물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사물도 있다. 아인슈타인도 눈에 보이는 것은 환상이고 보이지 않는 세계가 진실한 세계라고 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미혹되지 말라? 저는 조금 이해가 안 가요. 눈에 보이는 거. 그 사람을 알 때 눈에 보이는 그 모습이 정말 많은 것을 이야기해 주는데 부처의 심오한 통찰력은 그가 보이는 상태와 보이지 않는 상태를 별개가 아닌 동일한 상태라고 생각했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가 간제보살의 입을 통해 사리자에게 색은 공과 다르지 않고 공도 색과 다르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색이 공 이외의 다른 사물이 아니고 공도 색과 다르지 않다는 뜻입니다. 색이 곧 공이고 공이 곧 색이다. 어려워요. 괜찮아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보면서 그것이 존재의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눈에 보이는 것이 극히 일부에 불과하고 보이지 않는 것이 무한합니다. 우리는 아주 작은 일부를 바다라고 생각하면서 무한한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그런 것 같기도 해요. 눈에 보이는 사물은 아주 많습니다. 우리 눈앞에 손, 발, 배, 눈썹, 이 색은 물질이 아닙니다. 부처의 논리에 따르면 물질과 정신도 별개가 아닙니다. 물질과 정신. 부처는 색은 눈에 보이는 것이라고만 했습니다. 우리는 오온을 괴롭힐 때도 괴롭히고 난 뒤에야 색은 존재하지 않음을 깨닫습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은 물질도 정신도 아니고 바로 오온입니다. 부처가 말한 색적 시공이란 보이는 사물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눈앞의 것들을 보면서 그것이 수시로 바뀌고 있다는 사실을 떠올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무궁무진하게 있음을 알아야 한다고 일깨워주는 것입니다. 색적 시공이란 부처의 일가를 귀담아 듣는다면 우리는 자의 비좁은 새 속에서 얽매여 있지 않을 수 있다. 눈에 보이는 것들은 수시로 바뀌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은 무궁무진하게 있음을 안다면 그때 비로소 자의 비좁은 세상에 얽매이지 않을 수 있다. 고통도 즐거움도 순간순간 변한다. 오온 중 두 번째는 수온입니다. 수는 감각입니다. 수? 물 아니에요? 수가 이상한 한자인데? 네. 차갑거나 뜨겁거나 아픈 것처럼 외부에 대한 몸의 감각이 바로 수래요. 우와. 한자가 다른 뜻이 있는가 봐요. 수는 물인 줄 알았는데 외부에 대한 그 몸의 감각이 수다. 부처는 수원을 고통스러운 것, 즐거운 것, 고통스럽지도 즐겁지도 않은 것 세 가지로 나누었다. 중립적이죠. 내가 즐거운 것이라고 정의하면 즐거운 것, 그걸 말씀하시지 않을까요?
지금 창밖을 내다봅시다. 우뚝 솟은 높은 빌딩, 유유히 흐르는 강, 넓게 펼쳐진 광장들을 보면 고통스럽지도 않고 즐겁지도 않습니다. 그저 빌딩 광장일 뿐이다. 창가의 화분에서 꽃봉오리가 맺은 것을 발견하면 이내 기쁜 마음, 이것은 즐거움. 귀로 음악을 들으면 귀는 즐겁지만 소음을 들으면 고통. 몸으로 한여름의 때아볕을 느끼면 더워서 괴롭고 한겨울의 햇빛을 느끼면 따뜻해서 즐겁고. 아, 이거 좋은데요? 그러나 가을 오후에 햇빛을 받으면 즐겁지도 괴롭지도 않다. 숨을 쉬고 살아가는 매 순간에 우리의 눈, 코, 귀, 혀, 몸은 시시각각 외부 세계를 느끼고 괴로움과 즐거움,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감정이 계속 순환합니다. 감정에 끌려다니지 않으려면 우리는 이렇게 고통이나 즐거움이나 고통스럽지도 즐겁지도 않은 감정을 느끼는 사람이 바로 나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순간 에어컨이 켜져 있는 방에서 시원함을 느끼고 있는 사람이 내가 아니면 누구란 말인가? 어떤 환상일까? 반야신경에서 이 환상을 깨준다고 해요. 고통이나 즐거움을 느낄 때마다 우리는 그것이 나의 느낌이라 착각합니다. 지금 이 순간 에어컨 바람이 시원하다 느끼는 것은 사실 인연의 조합도 시시각각 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느낌이란 고정된 것이 아니고 불변하는 것도 아닙니다. 단 1초도 변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몸과 외부 세계의 상태가 시시각각 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수는 공과 다르지 않다는 말은 어떤 느낌이든 생겨났다가 곧 사라지기 때문에 거의 생겨나지 않았던 것과 마찬가지라는 뜻입니다. 인연의 조합이 변하면 한 가지 느낌이 사라지고 또 다른 느낌이 생겨난다. 수가 공과 다르지 않다는 그 말은 우리가 무엇을 느낄 때 그것이 불변의 느낌이 아님을 알아야 한다. 별로인 것 같아요. 어제는 진짜 좋았는데. 잠깐만요. 천재 보고서. 제가 오늘 알게 된 책이 있는데 천지 보고서이 없네요. 천재 설명서인가? 이 책이 없구나. 네,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오늘은 제임스 얼른 절제 수업 한번 읽어볼까요? Daily Philosophy. 오케이, 절제 수업 한번 읽어볼게요. 라이언 홀리데이, 제가 정말 사랑하는 가장 높은 자리에서 총명함보다 절제가 더 희귀합니다. 카리스마는 좀 떨어질지 몰라도 결국 살아남는 것은 절제입니다. 절제에는 안정화하려는 힘이 있습니다. 풍요를 관리하려면 여왕은 일종의 규약과 어떤 의무감에 따라 살아가야 했습니다. 이것도 별론데? 오늘 괜찮아요? 그럴 수도 있죠, 뭐. 어떤 책을 한번 운의 법칙 한번 읽어볼까요? 아니면 1%? 오케이.
변명하지 않은 솔직함. 상대가 좀처럼 마음을 열지 않을 때도 우리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합시다라고 단도직입적으로 말합니다. 그래도 달라지지 않는다면 속마음을 보여주고 싶지 않은 것이 지금의 속마음이구나 하고 이해하고 넘어갑니다. 최악은 마음의 빗장을 열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원치 않는데도 집요하게 파고드는 것입니다. 이것만큼 무정한 행동도 없다는 것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나를 가장 잘 돕는 사람은 나다. 고민을 해결하기 가장 좋은 방법은 자기 자신과 의논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과 의논하면 적어도 속을 일은 없을 테니까요. 상대와 만나기 위해 따로 시간을 낼 필요도 없으니 고민이 생기는 즉시 대응할 수 있다는 이점도 있습니다. 아마 이보다 쉽고 빠른 방법은 없을 것입니다. 자기 고민을 자기와 상담하는 것이 말이 되나? 그게 가능하다면 애초에 고민에 빠진 사람이 어디 있나? 라고 반문할지도 모르지만 나는 아닌데요. 내가 나의 상담자가 되는 첫걸음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일이라면 발벗고 나서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소중한 가족, 애인, 친구가 어려움을 겪으면 무엇이든 다 해주고 싶고 하루빨리 해결하도록 함께 고민해주지 않나요? 오케이. 소중한 사람의 범위에 나를 포함하지 않는 사람이 많은 듯한데 잘 안 읽으시네요. 자기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이 사실을 떠올리기만 하면 됩니다. 자기 자신의 절친이 되어주세요. 그러면 고민거리가 생기는 순간 또 다른 내가 깨어나 두 팔을 걷어붙이고 해결에 나서줄 것입니다. 자신을 사랑하려면 인내하기를 멈춰야 합니다. 어깨를 짓누르는 짐부터 내려놓으세요. 지금 처한 상황이 답답하고 괴롭다면 도망쳐도 됩니다.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고통스러운 현실에서 벗어나는 일을 시작하며 느끼는 사람이 있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지칠대로 지쳐있는데도 참고 견디지 않으면 벌을 받거나 불행해진다고 믿는 것 같다. 분명히 말하지만 그것은 착각입니다. 완전히 잘못된 생각이에요. 답답한 굴레를 벗어던지고 더 나은 곳을 향해 나아간다고 해서 나쁜 일이 일어날 리가 없습니다. 나쁜 일은커녕 좋은 일만 생길 것입니다. 힘든 상황에서 해방되는 것만으로도 기운이 수직 상승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운이 밝아지면 즐거운 일, 기쁜 일을 끌어당깁니다. 당연히 미래는 지금보다 행복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기운이 상승하면 현실도 그만큼 좋은 방향으로 돌아갑니다. 맞아요. 어둠 세상에 한 줄기 빛이 보이기 시작하고 미약하게나마 안도감을 찾아옵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한 줄기 빛이 보이면 이제 된 것입니다. 그 빛이 점점 커지면서 안도감이 안도감을 부르고 기운도 더더욱 밝아져만 갈 것입니다. 밝아진 내 모습을 싫어할 사람은 없습니다. 당연히 사랑하게 됩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게 되면 아무리 힘든 일이 생겨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라는 최강의 조력자가 언제나 함께할 테니까요. 전 세계의 사람들과 상담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 요령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진정한 사랑은 통제할 수 없다. 경청하는 부모의 아이는 머리가 좋다. 사랑이 없는 삶은 침묵은 금이 아니다. 한번 해볼게요.
침묵은 금이 아니다. 제 나름의 해석입니다만 침묵은 금이라는 말에는 또 다른 의미가 숨어있다고 생각합니다. 누가 언제 만들어냈는지는 모르지만 저는 이 말에서 높은 자리를 차진 인간들의 어두운 속내가 느껴집니다. 권력을 가진 사람들을 마음대로 부리려는 의도 말입니다. 가진 자가. 사람들이 자기 생각을 말하기 시작하면 특권을 지닌 사람들도 제멋대로 행동하기 어렵습니다. 침묵하는 사람들이 그들의 입맛에는 맞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입 다물고 시키는 대로 하라 라고 했다가는 반발을 살 테니 침묵은 금이다 라는 그 말을 퍼뜨려 입을 막는 구실로 삼은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말의 진정한 의미와는 다르게 악용하고 있다고요. 물론 이는 어디까지나 제 내피셜을 사실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 같은 말은 자기 안에서 그 의미를 곱씹으며 깨달음을 얻는 것이지 타인에게 강요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때로는 말을 아낄 필요도 있구나 하고 스스로 깨달을 때 비로소 피와 살이 되는 것입니다. 그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도 침묵은 금이라고 하잖아요. 라며 상대를 압박하는 사람을 보면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불상에 관한 해석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상은 대체로 기가 크지요. 거기에는 부처님은 중생의 소리를 놓치지 않는다는 의미가 담겨있다고 합니다. 즉, 귀 기울여 듣는 주체는 중생이 아니라 부처님입니다. 그런데도 언제부턴가 부처님의 귀가 큰 것은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들으라는 소중한 가르침이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귀는 열고 입을 닫으라. 저는 누구나 하고 싶은 말을 자유롭게 할 수 있어야 세상이 더 좋아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런 이야기를 들으면 역시나 의심부터 듭니다. 불상의 본래 의미를 왜곡하는 사람들을 조종하는 꿍꿍이가 있다. 허나 이 또한 배움으로 연결할 수 있습니다. 마치 진리처럼 여겨지는 이야기도 과연 그럴까? 하고 다른 각도에서 바라보는 힘을 기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경험이 차곡차곡 쌓이면 좋은 말을 하며 애쓰지 않아도 자연히 귀 기울이게 된다. 사랑을 담으며 어떤 말을 해도 환영받는다. 라는 그 깨달음을 얻고 영혼이 한 뼘 더 성장합니다. 당신의 매력 또한 한층 더 빛을 발할 것입니다. 이렇게 행복과 성공을 향해 나아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너무나 달콤한 이야기는 조심해야 한다. 세상엔 나쁜 사람, 보이스피싱, 혼인빙자, 사기 사건을 알리는 뉴스. 나쁜 인간에게 속지 않으려면 그야말로 듣는 힘이 필요합니다. 상대의 얘기를 잘 듣고 거기에 담긴 것이 진짜 사랑인지 가짜 사랑인지 판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의문을 품는 것이다. 이런 게 가능하다고? 왜 굳이 나에게? 덮어놓고 사람을 의심하라는 그 뜻은 아니지만 사람은 모두 착하게 태어난다는 성선설을 너무 믿어도 안 됩니다. 누구나 범죄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나쁜 인간들이 실제로 존재하는 세상이니까요. 공포감을 조성해 패닉에 빠뜨리는 것도 사기꾼의 단골 수법이다. 자녀를 걱정하는 부모의 마음. 오케이. 부자는 타인은 물론 자신에게도 자애롭다. 오늘은 좀 책 읽는 시간은 아닌 것 같아요. 되게 짧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절제 수업도 간단하게 한번 읽어보고
목차를 한번 보고, 천천히 서두르기. 강철을 단련하되 몸을 단련하라. 화를 잠재우는 법, 중독과 몰입의 차이. 강한 자는 적게 말한다. 무뚝뚝할 정도로 최대한 적은 수의 단어로 뜻을 표현했던 스파르타 사람들의 간결한 말투는 그들의 자기절제 문화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말에 관한 전문가는 말하지 않아야 할 때가 언제인지도 안다. 어리석은 사람이 조용히 입 다물고 있지 못한다는 것은 분명하오. 그보다 더 많은 것을 알면서도 더 적게 말하는 사람을 찾는 것은 불가능하다. 아, 그래요? 강한 사람은 더 적게 말함으로써 깊은 인상과 두려움을 심어준다. 강력한 존재감은 오히려 그런 언행을 하지 않는 절제에서 나옵니다. 비밀을 지킬 수 있는가? 자기가 싫어하는 그 누군가 또는 무언가에 관해서 말하고 싶은 것을 참을 수 있는가? 새로운 소식을 다른 누군가에게 전하게 둘 수 있는가? 꼭 자신이 전하지 않아도 괜찮은가? 오해받는 상황을 참을 수 있는가? 그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특히 오늘날에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생각하는 것은 뭐든 말하고 싶어하는 자아뿐 아니라 그런 자아를 이용하는 기술이 노골적으로 자기 이야기를 남들에게 알리도록, 자기 생각을 말하도록, 무의미한 언쟁을 벌이도록, 불확실하고 서로 이끈 정보를 앞다퉈 까발리도록 유혹합니다. 우리가 무턱대고 입을 여는 것은 원래 사람들이 다 그렇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말을 함으로써 오히려 멍청함을 확실히 증명할 위험을 감수하게 된다는 것도 모르고 가만히 있다가 멍청해 보이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틀린 생각을 갖고 있으면서도 그 사실을 모르면 그것을 지적하지 않고 못 빼기기 때문이다. 진짜 맞는 것 같아요. 비밀을 지킬 수 있는가? 비밀을 지킬 수 있는가? 자기가 싫어하는 누군가 또는 무언가에 관해 말하고 싶은 것을 참을 수 있는가? 새로운 소식을 다른 누군가가 전하게 둘 수 있는가? 꼭 자신이 전하지 않아도 괜찮은가? 오해받는 상황을 참을 수 있는가? 그것은 균형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소리 높여 진실을 말할 수 있는 용기를 키워야 하지만 동시에 집중력을 유지하고 입을 다물어야 할 때가 언제인지, 그리고 실제로 말할 때는 최대한 경제적으로 말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판단할 수 있는 자기 절제도 키워야 한다. 이거예요. 참. 모든 생각을 다 말로 표현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언제나 자기 의견을 밝혀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특히 아무도 묻지 않았을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대화가 끊겼다고 해서 자신이 그 공부에